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심층 분석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4부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앞서 1부에서는 그 눈부셨던 데뷔 신화를, 2부에선 끊임없는 음악적 혁신 과정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3부에서는 멤버 각자의 빛나는 도전을 다뤘고요. 네. 오늘은 그 대장정의 마무리로 소녀시대가 K-팝 역사, 또 팬덤 문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유산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녀시대가 남긴 발자취는요, 단순히 그냥 한 시대를 풍미한 아이돌 그룹, 그걸 넘어서죠. 후배 그룹들에 미친 영향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화, 사회적인 파급력까지. 이걸 보면 K-팝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그들이 정의했던 시대, 그리고 함께 진화해온 팬덤, 또 그들의 미래까지 오늘 폭넓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후배 걸그룹, 특히 3세대, 4세대에게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그렇죠. 일단 신드롬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특유의 중독성 있는 훅 있잖아요. 아, 네. G의 그 훅, 그건 정말 이후 걸그룹 음악의 어떤 흥행 공식? 뭐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죠. 맞아요. 쉬운 옐로디랑 안무가 대중성을 확 잡았으니까요. 네. 근데 분석들을 보면 아이가라 모이 같은 곡의 실험성도 꼭 짚어야 해요. 아, 그 곡이요? 파격적이었죠. 네. 곡 중간에 막 템포랑 장르가 확확 바뀌는 구성? 당시 케이팝에선 진짜 신선한 시도였거든요. 이게 뭐랄까, 르세라핌이나 뉴진스 같은 지금 4세대 그룹들이 보여주는 예측 불가능한 사운드의 어떤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악뿐만 아니라 그 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 이것도 큰 영향을 줬죠. 맞아요. 그 이후로 케이팝 시장에 멤버 많은 그룹 트렌드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게 단순히 무대 위 모습만 아니라 팬들이 각자 최애를 찾고 연결될 지점을 더 많이 제공했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진출 전략도 빼놓을 수 없어요. 지금 블랙핑크나 아이브 같은 글로벌 그룹들의 성공적인 해외 활동, 그 배경에는 소녀시대가 먼저 길을 닦아놓은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런 음악적, 전략적 영향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파급력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네요. 네, 바로 이어지죠. 2012년에 일본에서 발매된 앨범 걸스 제너레이션, 이게 기록한 29억엔 매출.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그때는. 네, K-팝 그룹으로서는 거의 기념비적인 숫자였어요. K-팝이 아시아를 넘어서 주요 음악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딱 보여준 사건이었죠. 지금 4세대 걸그룹들이 앨범 200만 장 넘게 파는 시대가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소녀시대가 확장해놓은 그 해외 시장과 팬덤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기반을 달 닦아놓은 거죠. 팬덤 경제라는 말도 소녀시대 때부터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공식 팬클럽 소원의 활동을 보면 그냥 응원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특히 팬들이 자발적으로 막 기부 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는 문화,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아, 그게 후대 팬덤에도 영향을 줬군요. 네, 이후에 뭐 뉴진스나 아이브 팬덤 같은 여러 팬덤들이 사회 공헌 활동하는 걸로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을 만들었죠. 팬들이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굿즈 사고, 콘서트 가고, 때로는 광고 효과까지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 주체가 된 거예요.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2010년대 한류하면 사실 소녀시대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존재였죠. 그들의 성공이 K-팝 팬덤의 지리적 확장을 이끌었어요. 일본, 동남아는 물론이고 브라질, 중동 같은 새로운 지역까지 K-팝 팬덤이 쫙 퍼져나갔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소녀시대가 보여준 여성상이 기존의 틀을 좀 깼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단순히 그냥 청순 아니면 걸크러쉬 이렇게 딱 나뉘는 게 아니라 좀 더 독립적이면서도 프로페셔널한 여성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줬달까? 아, 네네, 그렇죠. 좀 더 입체적인 모습. 네. 이게 뭐 여자아이들이나 에스파처럼 자기들만의 메시지나 세계관을 강조하는 후배 그룹들의 컨셉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팬덤 문화의 진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 소원 팬덤 규모가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됐는데 이분들이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에 되게 적극적이셨거든요. 와우. 팬덤이 사회적 역할까지 한 거네요?
네. 이게 팬덤이 스타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죠.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의 발달도 이런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든 측면이 있을 거고요. 맞아요. 팬들이 직접 콘텐츠 만들고 공유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소통하면서 강한 유대감, 소속감이 생기니까요. 팬 활동 자체가 하나의 놀이이자 의미 있는 활동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제 팬덤은 단순한 팬 그룹을 넘어서 어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힘을 가지게 된 거네요. 네, 자선 활동으로 좋은 문화를 퍼뜨리는 건 물론이고 팬덤 기반의 소비는 불황에도 강력한 힘을 보여주잖아요. 기업이나 브랜드에게도 절대 무시 못할 존재가 된 거죠. 스타와 팬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소녀시대의 미래는 어떨까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참 대단한데요. 앞으로 기술과의 융합,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AI나 메타버스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소녀시대 IP 기반의 새로운 컨텐츠나 소통 방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가상 콘서트라든지? 네, 가상 콘서트나 아니면 멤버들 활동 기록을 담은 NFT 같은 것들요.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하죠. 멤버 개개인의 진화도 계속될 거고요. 그렇죠. 태연 씨나 유나 씨처럼 이미 각자 영역에서 확실히 자리 잡은 멤버도 있고 티파니 씨나 서연 씨처럼 또 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는 멤버도 있고요. 이분들 활동이 계속되는 한 소녀시대라는 브랜드는 계속 확장되고 진화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15년 넘게 그룹을 유지하면서 보여준 그 소통 방식, 또 개인 활동과 그룹 활동을 성공적으로 병행한 것, 이것 자체가 앞으로 나올 5세대, 6세대 아이돌 그룹에게 큰 참고 사례가 되겠네요. 네, 팀워크나 장수 전략 면에서 아주 중요한 롤모델이 될 거예요. 팬덤 문화 역시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에 맞춰서 계속 성장하고 그 영향력도 더 퍼지겠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진화할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소녀시대가 K-팝에 남긴 유산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소녀시대와 함께한 4부작 심층 분석 여정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이 찬란한 유산은 K-팝의 오늘을 만들었고 분명 내일을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가 있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죠. 맞습니다. 앞으로 K-팝이 만들어갈 또 다른 눈부신 미래를 저희와 함께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소녀시대가 보여준 그 지속 가능성의 핵심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 유산은 미래의 K-팝 아티스트들에게 어떤 영감을 또 어떤 과제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